폴란드의 한 대학에서 충격적인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때문에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사건, 현지 언론까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문화가 차라리 낫다며 코웃음 치던 22살 여대생은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 콘텐츠 강좌, 수강 신청 30초 만에 마감, 2만 명이 몰려 비빔밥 재료 품절 사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놀라운 힘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갑자기 이건 그냥 짜릿해라며 충격에 빠졌을까요? 폴란드 교수도 인정한 충격적인 한국 문화의 비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사로잡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매력, 그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바르샤바 예술대학교에서 영상 디자인을 전공하는 22살 에바 루딕입니다. 오늘도 캠퍼스를 걸어가는데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좀 특이했어요. 학생회관 벽에는 K-팝 가수들의 포스터가 가득하고 카페 입구엔 한국어로 된 메뉴판까지 있었죠. 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요즘엔 자꾸 눈에 들어와서 이상합니다. 에바, 여기 있었네. 친구 마르타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마르타는 이미 K-팝, 한국 드라마, 심지어 한국어까지 마스터한 완전한 한국 광팬이에요. 항상 새로운 한국 노래를 들려주거나 드라마 장면을 보여주며 흥분하곤 하죠. 봤어?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 아니, 어제 방송된 예능은? 아, 그럼 넷플릭스에 올라온 그 드라마는? 마르타는 한국 이야기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곤한 한숨을 내쉬며 옆자리에 앉았어요. 마르타, 요즘 한국 얘기 안 하면 대화도 안 되는 것 같네.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뭐야? 일본처럼 곧 사라질 유행 아닐까? 요란하긴 한데. 제 말에 마르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에바,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건 그냥 유행이 아니라고. 우리 세대에게 한국은 특별해. 잠깐 봐봐. 카페 안을 둘러보니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한국 관련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누군가는 한글이 적힌 필통을 사용하고 다른 친구는 휴대폰 케이스에 한국 아이돌 사진을 붙여놨죠. 심지어 교내 카페 메뉴판에도 불닭볶음면이라는 이상한 메뉴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다들 열광하는지, 한국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감이 안 잡혔죠. 그저 화려하고 시끄러운 문화처럼 보였으니까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유행일 뿐, 곧 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에바, 넌 그냥 시작을 안 해봐서 그래.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니까. 마르타의 말에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 순간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그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닫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정말 너무 늦게 한국을 좋아하게 될 거라는 사실도 말이죠. 마르타가 제 코앞으로 휴대폰을 들이밀었어요. 화면에는 어떤 뉴스 기사가 펼쳐져 있었죠. 이거 봐봐. 지난주에 우리 학교에서 열린 한국 콘텐츠 강좌가 수강 신청 30초 만에 마감됐대. 그리고 여기 지난달 바르샤바에서 열린 K-팝 행사에 2만 명이나 모였고 현지 식품점에선 비빔밥 재료가 다 품절됐다는 거야. 저는 믿기지 않아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우리 같은 작은 나라에서 이런 열풍이라니.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기사 아래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여기 봐, 이 댓글. 우리가 찾은 위로는 한국이었어요 라고 써있네. 이게 무슨 말이지? 마르타는 아는 듯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 콘텐츠의 매력이야. 그냥 재미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거든. 피식 웃으며 휴대폰을 돌려줬지만 이상하게도 기사를 계속 보고 싶었어요. 마르타가 간 후에도 저는 그 기사를 다시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댓글 하나, 댓글 둘. 어느새 3,000개가 넘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깜짝 놀라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어요. 폴란드 청년들이 왜 한국 문화에 그렇게 열광하는지, 진짜 위로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궁금해졌죠. 다음 날 아침 수업 가는 길에 학교 게시판을 보니
한국어 기초 강좌 포스터가 눈에 띄었어요. 이전에는 관심 없이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수강 인원, 시간, 장소. 모든 정보를 꼼꼼히 읽고 있는 저를 발견했죠. 뭐야, 나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거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아직도 이게 단순한 유행이라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니면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걸까?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서는 누군가 한국 노래를 작게 틀어놓고 있었어요. 낯선 언어인데도 묘하게 귀에 감기는 멜로디. 저도 모르게 발로 리듬을 따라치고 있었죠.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씩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그날 저녁 기숙사에서 쉬고 있는데 마르타가 문을 두드렸어요. 얼굴에 흥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에바, 내일 과제 벌써 다 했어? 그럼 같이 드라마 한 편 볼래? 저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르타가 또 무슨 한국 드라마를 추천할지 알 것도 같았어요. 설마 또 한국 드라마야? 나 아직 관심 없다니까. 마르타는 제 말을 무시한 채 노트북을 펼치고 앉았어요. 너 이태원 클라스도 안 봤지? 그건 봐야 돼. 그냥 한 편만. 재미없으면 안 볼게. 귀찮았지만 마르타의 열정적인 눈빛을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동의했죠. 알았어. 딱 한 편만 볼게. 근데 재미없으면 바로 끄는 거야. 처음엔 정말 별 기대 없이 봤어요. 자막을 읽으면서 이게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화면을 바라봤죠. 그런데 10분, 20분. 어느새 저는 화면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감정선이 묘하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대사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 인물들의 눈빛, 그들이 겪는 갈등.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왜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이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마르타는 득의양양한 미소를 지었어요. 봐, 내가 뭘 했어. 한국 드라마는 다르다니까. 한 편이 끝났을 때 저는 이미 다음 편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나쁘지 않네. 그런데 이제 그만 볼래. 마르타는 제 표정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내 표정이 다 말해주는데? 다음 편 볼 거지? 결국 그날 밤 우리는 3편을 연속으로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드라마에 빠져들었죠. 인물들의 대사, 그들의 말투, 감정선. 모든 것이 묘하게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마지막 장면이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완전히 빠져들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건 그냥 드라마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드라마 보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도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이야기로 가득 찼어요. 수업 중에도 자꾸 드라마 속 장면들이 떠올랐고 인물들의 대사가 귓가에 맴돌았죠. 저도 모르게 휴대폰으로 한국어 기초 단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발음이 낯설었지만 묘하게 입에 착 감기는 느낌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들었던 말들을 따라하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혼란스러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문화에 냉소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드라마에 빠져 한국어까지 배우고 싶어 하다니.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학교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수업을 찾아봤어요. 한국어 기초과정 현재 수강 대기자 94명.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94명이나 되는 대기자라니. 눈앞이 캄캄해졌죠. 다음 날 마르타를 만났을 때 제 고민을 털어놨어요. 마르타, 나 한국어 수업 신청하려고 했는데 대기자가 94명이래. 캠퍼스 내 모든 한국 관련 수업은 오픈런도 실패했고. 마르타는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나 작년부터 대기해서 겨우 들어간 거야. 요즘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저는 한숨을 쉬며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드라마 속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죠. 이제 좋아하게 됐는데. 늦었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마음이 묘하게 아파왔어요. 마치 오랫동안 좋아했을 수도 있었던 무언가를 놓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죠. 다른 친구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한국 문화에 빠져 언어도 배우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음식도 즐기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서야 그 매력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 늦었나? 이 생각이 자꾸 맴돌았어요. 이미 움직이는 기차에 뛰어오르려는 느낌이랄까?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비밀을 이제서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마르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늦은 건 없어. 그냥 내 속도로 즐기면 돼. 그 말이 위로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르타가 제게 제안을 했어요. 에바, 오늘 저녁에 같이 한식당 갈래?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새로 생긴 곳이 있어. 아직 안 가봤다며? 솔직히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별 기대가 없었어요. 저희 폴란드 음식은 담백하고 소박한 편인데 한국 음식은 뭔가 너무 강렬해 보였거든요. 그래도 호기심이 생겼기에 마르타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래, 한번 가보자. 근데 매운 거 잘 못 먹는데 괜찮을까?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향신료와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식당 내부는 활기차고 시끌벅적했죠. 벽에는 한글로 된 메뉴판과 한국 드라마 포스터들이 가득했고요. 뭐 먹을래? 처음이니까 비빔밥 추천해. 한국 음식의 기본이랄까? 마르타의 추천으로 저는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나무 그릇에 알록달록한 채소들과 고기, 계란이 올려진 음식이 나왔을 때 그 색감에 우선 놀랐습니다. 우리 폴란드 음식은 대체로 색이 단조로운데 이건 마치 팔레트처럼 다양한 색상이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이걸 다 섞어서 먹는 거래. 한번 해봐. 마르타의 말에 따라 고추장을 넣고 모든 재료를 섞어봤어요.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짜릿해. 입 안에서 퍼지는 맛은 정말 신세계였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고소하면서도 신선한 맛이 어우러졌죠. 우리 폴란드 음식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을 둘러보니 모두 다양한 한국 음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붉은 국물이 끓는 찌개를 먹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길쭉한 떡과 함께 빨간 소스가 있는 요리를 먹고 있었죠. 각각의 테이블마다 다른 색, 다른 향의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 폴란드 음식은 소박하고 단순한데 이건 색감도 향도 감정도 너무 다르다. 그리고 그 맛과 함께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한 가지 색만 보다가 갑자기 무지개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제 감각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마르타에게 물었어요. 한국 음식이 다 이렇게 맛있어? 마르타는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방금 내가 경험한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한국 음식을 경험한 후, 저는 좀 더 깊이 한국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들키지 않게 몰래요. 왜냐하면 전에 한국 문화를 요란한 유행이라고 무시했던 제가 갑자기 팬이 됐다고 하면 좀 창피할 것 같았거든요. 밤마다 기숙사 방에서 혼자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들었습니다. 노트북에는 한국 관련 검색어들이 가득했고 심지어 몰래 한글 자음과 모음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메모장 앱에 한국어 표현 정리. 파일을 만들어 드라마에서 들은 표현들을 적어두기도 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발음을 연습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한글의 구조가 신기했거든요. 자음과 모음이 모여 글자를 만든다는 게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습니다. 폴란드어와는 너무 다른 언어였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르타가 제 방에 찾아왔죠. 저는 수업 준비를 하러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마르타는 제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돌아와 보니 마르타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에바, 이건 뭐야? 마르타가 웃으며 제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어요.
화면에는 제가 만든 한국어 표현 정리, txt 파일이 열려 있었고 즐겨찾기 폴더는 온통 한국 콘텐츠로 가득했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들켜버린 거죠. 아, 그게 그냥 좀 궁금해서. 말을 더듬었지만 마르타는 이미 다 알아챈 눈치였어요. 너 진짜 많이 좋아하게 됐구나. 부끄러웠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응.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게 아쉬워서 더 미쳐버릴 것 같아. 마르타는 기뻐하며 소리쳤어요. 드디어 내가 몇 년 전부터 말했잖아. 한국 문화가 특별하다고. 그날 밤 우리는 함께 한국 음악을 들으며 밤을 새웠어요. 마르타는 제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이해가 안 됐어.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매력적인지 알 것 같아. 마르타는 이해한다는 듯 웃었어요. 늦게 빠져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다는 거잖아.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늦게 시작했어도 이제는 진심으로 이 문화를 사랑하게 됐으니까요. 몇 주 후 영상 디자인 수업에서 교수님이 특별한 과제를 내주셨어요.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문화 현상에 대한 짧은 영상을 만드는 것이었죠. 망설임 없이 한국 콘텐츠를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에바, 내가 한국 콘텐츠로 과제를 한다고? 정말? 반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을 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응, 한국 콘텐츠에 대해 다룰 거야. 왜? 이상해. 과제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 드라마, 음악, 음식, 그리고 문화가 어떻게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는지 깊이 생각해 봤어요. 단순히 드라마를 보고 좋아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정서와 가치관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고민했죠. 밤늦게까지 편집실에서 작업하며 영상을 완성했어요. 제 이야기, 제 감정, 그리고 제가 느낀 한국 문화의 특별함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에는 이런 자막을 넣었죠. 늦게 좋아해도 괜찮아요. 한국은 여전히 여기 있으니까요. 발표날 교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화려한 효과와 전문적인 편집으로 완성도 높은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심장이 마구 뛰었죠. 영상이 시작되고 교실은 조용해졌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 문화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점점 빠져들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담았죠. 영상이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모두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교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건 정보가 아니라 감정이네요. 에바, 당신이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군요. 그게 이 영상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마르타는 조용히 박수를 쳤고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만든 것은 단순한 과제물이 아니라 제 마음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였다는 것을요.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러 세우셨어요. 에바, 이런 콘텐츠는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영상이 그걸 잘 보여줬어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정말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감정, 그리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주는 창문이었습니다. 과제 발표 이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제 관심사를 드러냈죠.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커뮤니티를 찾아보던 중 흥미로운 포럼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글들을 읽으며 공감했죠. 그들도 저처럼 한국 문화에 빠져들게 된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용기를 내어 제 첫 댓글을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온 에바입니다. 최근에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콘텐츠는 처음이에요. 다들 어떻게 한국 문화를 알게 되셨나요? 며칠 후 놀랍게도 한국 유학생의 답장이 왔어요. 저도 그 드라마 인생작이에요. 폴란드에서도 그렇게 느껴졌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서울에서 온 민지라고 해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제가 느낀 감정을 이해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놀라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힘인 것 같았어요.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 민지와 저는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드라마와 음악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점차 일상과 꿈, 그리고 인생에 대한 대화로 발전했죠. 한국어와 폴란드어를 서로 가르쳐주며 우정을 쌓아갔어요. 제 핸드폰에는 이제 한국어 메모장이 가득했습니다. 수고했어요. 함께해요. 기다릴게요. 민지가 가르쳐준 이 표현들은 단순한 단어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그것은 제가 새롭게 발견한 세계와의 연결고리였죠. 마르타는 제 변화를 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봐, 이제 알겠지? 한국 문화가 왜 특별한지. 정말 알게 됐어요. 그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감정과 가치를 담은 문화였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국어를 연습하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에 느꼈던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요. 좋아하는 것에 늦었다는 개념은 없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제가 느끼는 진정한 연결감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나는 너무 늦게 좋아해버렸어요. 하지만 한국은 늦은 나도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로와 영감을 찾게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발견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란 없다는 것도요. 한국 문화를 통해 저는 단순히 새로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 연결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더 넓은 세계를 향한 첫걸음이었죠. 폴란드의 한 여대생이 일본이 낫다고 하던 그 입에서 너무 늦게 한국을 좋아해버렸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한 여학생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지 새삼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드라마, 즐기는 음식, 나누는 대화가 어떻게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늦게 좋아해도 괜찮아요. 한국은 여전히 여기 있으니까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의미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문화가 국경을 넘어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특별한 문화의 주인공이자 전달자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